네, 12월 1일 금요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12월 이번 달의 첫 거래일입니다.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12월이 시작됐으니까 약간의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산타랠리를 조금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올해는 진짜 좀 산타가 올 거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미증시 이제 달러가 조금 강세 전환이 좀 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초반에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좀 약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시장 키워드 좀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시작됐으니까 12월 달에 이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잘 미리 공략한다라는 차원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김준호 매니저 경품에 지금 아까 다리 폰이 나가가지고 네, 테슬라 받으러 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매니저님은 수익으로 스탁벅스에서 수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산타가 되어주시면 네.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우리는 스탁벅스 하는데 왜 커피 안 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커피 쿠폰 쏘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커피 쿠폰을 또 그냥 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제가 또 재밌는 퀴즈까지 같이 준비해가지고 경품 이벤트 저도 한번 다음 주에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유익하고 또 재밌는 퀴즈를 가지고 또 저희가 경품 이벤트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요. 다음 주 1시,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스탁벅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네. 짝을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은 좀 밀고 있습니다만 뭐 실망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의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짚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들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셀스포스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미국 다우지수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아쉽게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가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우지수는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다우지수 이제 급등의 1등 공신이 오늘 이제 셀스포스였는데 셀스포스가 결국 또 AI 이슈였어요. 내년에 이제 AI 이슈 덕분에 기업 가치가 크게 이제 상향 조정될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9% 넘게 이제 급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우지수 상승했고 또 AI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이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쉽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밀리고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어저께 종가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동시효과까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더니 오늘은 조금 이제 대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끊임없이 이 AI 생태계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로운 AI 수혜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세일즈포스도 그동안에는 AI 수혜주를 주목을 못 받다가 오늘은 막 9%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여전히 이 AI 반도체 또 AI 생태계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에요. 네.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암젠이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시장의 키 맞추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이제 강세 전환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쉬고 있죠. 조정을 받는 와중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 그동안 이제 빠져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키 맞추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가상자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서 이 미술품 조각 투자라든지 네, 이 맞아요. STO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네.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른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든지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뭐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상승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어쨌든 시장에 지금
뭔가 좀 들썩거리는 섹터가 계속해서 좀 새롭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제 결정적인 반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레시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뭐 간단하게 12월 신고식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보통 이제 화투 치다가 네. 첫 끝발이 땡땡이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제 첫 거래일부터 주가가 조금 빠지니까 12월 달에 이것도 작년처럼 좀 어려울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워낙 작년 12월 달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때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의 랠리. 맞습니다. 사탄의 랠리 거기다가 막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막 말도 안 되는 막 긴축과 관련된 맞아요. 엄청난 이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급락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힘든 한 달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12월 달에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몇 가지 이제 12월 시장이 작년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정책적인 이슈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효과들이 지금 서서히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양도세 이제 대주주 요건 완화 이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플러스 여전히 이제 연준의 이제 긴축 완화된 기대감. 뭐 13일 날 FOMC 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될 거고 너무 앞서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동결 상태로 내년 경기 전망에 따라서 연준이 아주 빠르면 상반기 안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기대감.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크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12월 오늘 신고식을 딱 치르고 남은 이제 영업일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5장 레시피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좀 12월에 잘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1월 7일에 편입했던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키워드에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네, 우리 매니저님이 편입하셨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20%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지금 좀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는 애들 보여지고요. 더 가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이제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해드리는 이 레고캠 바이오가 바로 작년 12월 달에 그 어려웠던 작년 12월 달에 5개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타겟으로 한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미국의 이제 암젠사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어요. 네. 연말에 아주 큰 빅딜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주가는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올해 연말에는 시장 분위기도 작년과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빅딜에 이어서 추가적인 이제 빅딜 그리고 1월 달로 넘어가면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종근당이라든지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시장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 특히 아까 제가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가 쉬는 동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등하는 키 맞추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동안에 강했던 로봇 종목들 좀 쉬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조정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조금 쉬고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키 맞추기 상승을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고캠 바이오 저희가 더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한 가지 종목 더 있습니다. 10월 25일에 편입했던 위메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비트코인은 38,000달러를 돌파했다. 새로운 저항선이 점점 이렇게 높여가고 네.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위믹스 모멘텀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도 오늘 장에서 지금 10% 가깝게 또 급등을 하고 네.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도 지금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몇 가지 강세 포인트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지난 3분기 때 뭐 일회성 실적이긴 하지만 로얄티 이제 매출 인식이 좀 맞아요. 되면서 네.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우리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을 한번 뚫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STO와 관련된 이제 이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P2E 게임 개발사 그 중에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를 강하게 좀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제약 바이오 업종과 마찬가지로 게임 업종이나 컨텐츠 업종 그동안에 시장에서 너무 많이 좀 소외됐었던 업종들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인 모멘텀이 딱 부각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에서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막 초급등을 했잖아요. 네.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막 10%, 20%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해 있다 보니까 예탐 현재 이게 현실적으로 산업 현장과 직접적인 뭐 당장의 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정부에서 어쨌든 뭐 1,000억 원대 이상의 예타 면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컨텐츠 쪽이라든지 게임 업종, 특히 게임 업종은 중국 쪽과 관련된 이제 판호 발급 이슈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제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단기적으로 있는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게임주들 중에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아직까지 P2E 게임이 확실하게 부활한다라고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게임주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흐름, 소외됐던 업종에서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38,000원 구간대에서 저희가 편입을 해서 지금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한 6만 원 선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메이드까지 저희가 리뷰를 다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또 스타벅스 다음 주에는 커피를 드리지만 오늘은 어떻게 종목으로 산타가 되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달 첫 거래일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조정받고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AI와 관련된 이슈가 12월 달에도 계속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뭐 HBM 관련주나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AI가 접목될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2월 달에도 분명히 이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AI 반도체 특히 HBM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ISC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ISC나 그리고 같이 항상 언급되는 종목이 TFE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들이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그전에는 또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근데 네. 리노공업은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못 받다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리노공업도 아주 강하게 이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오히려 리노공업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HBM 관련된 이슈 오늘 그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리포트 중에 하나가 지난 3분기 때 서버 디램 전 세계 시장의 이제 매출 비중과 관련된 이제 자료가 리포트로 이제 공개가 된 게 있어요. 네. KB투자증권에서 이제 KB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은 서버 디램 이 매출 비중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더 높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 SK 하이닉스가 HBM 이슈뿐만 아니라 DDR5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삼성전자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년도에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 그 중에서도 HBM이라든지 또 DDR5와 관련된 이슈에서 당연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 그게 바로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ISC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이 테스트 소켓이 거의 이제 포고핀 방식 아주 뾰족한 딱딱한 이제 이 포고핀 방식의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 러버라는 게 이제 고무잖아요, 고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DDR5가 이제 전환되고 나면은 사실상 후공정이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이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주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DR5 수혜주로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들이 원래부터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HBM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드디어 이제
ISC라든지 TFE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려 보면 이미 이 ISC 같은 경우에는 이 러버 소켓 방식을 사실상 2003년도부터 이제 양산하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에 이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에 이제 러버 소켓을 생산하고 있다가 이게 시장의 주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의 시장 점유율 한 60% 이상은 리노공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포고핀 방식이 이제 주력이었는데 그게 판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ISC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들 거의 한 400군데를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고 러버 소켓 시장만 떼어놓고 보면 그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히스토리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이 이제 이 ISC를 눈독을 들여가지고 SK그룹에서 네. ISC를 인수를 했거든요. SKC라고 하는 회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IS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 이제 변경이 지금 완료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성능 서버라든지 AI용 이런 HBM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주목을 당연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 DDR5 전환과 관련된 이슈도 내년에는 업황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DDR5 전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업황 다운 사이클에 딱 걸려버리다 보니까 이 DDR5 전환 자체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이제 보지 못했던 혹독한 이제 감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DR5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계속 좀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비코전자라든지 ISC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또 DDR5 수혜주로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SKC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지금 메모리 특히 서버 D램 쪽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더 나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이제 본격적인 벤더 회사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ISC는 HBM 이슈가 딱 부각되자마자부터 가장 강하게 좀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4만 원대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2배가 훨씬 넘게 단기간 안에 주가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7월, 8월 달 근처에서 이제 고점을 좀 만들고 그 이후부터는 한 4, 5개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눌림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세 하단이 이제 터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단기 조정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상방으로 이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월봉을 딱 열어보시면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끝나고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조정이 딱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이제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정도. 이걸 뭐 아주 길게 저는 10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적인 목표가로 한 10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10만 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7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DDR5 전환이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HBM의 또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로 ISC를 오늘 편입해 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 1차 목표가니까요. 단기간에 좀 10만 원 도달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만 7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금방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온 디바이스 AI도 있고 많잖아요. 반도체 쪽도 있었고 어떤 섹터의 종목일까요? 반도체 쪽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저는 온 디바이스하고 분명히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1,880원에 코세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주 전쯤에 제가 좀 뜬금없는 종목인데 하면서 이수페타시스처럼 이렇게 기판 만드는 종목 유프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종목하고 이 코세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AR 기기, XR 기기와 관련된 이제 디스플레이 수혜주로 부각이 좀 많이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한동안 또 시장에서 좀 잊혀졌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뭔가 이제 꿈틀꿈틀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이슈를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내년 1월 달에 가장 큰 중요한 이벤트,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지만 두 가지 큰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IT와 관련해서는 CES가 있잖아요. 그 CES를 전후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내년 1월 달에 신제품이 이제 공개될 것들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애플은 CES에 참여하진 않아요. 항상 CES 전에 자기들이 이제 단독해서 뭐 아이폰 신제품이라든지 아이패드 신제품 혹은 또 다른 이제 폼팩트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애플은 1월 달 CES를 전후로 해가지고 비전 프로를 공개하는데 이미 비전 프로가 이제 1차적으로는 좀 공개가 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가 됐는데 기능이든 뭐 디자인이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제 비판을 좀 받았어요. 한 대당 거의 4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누가 사겠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시장에서 많이 좀 가졌었는데 요걸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한 200만 원대의 이제 비전 프로를 공개를 할 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1월 달 전후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도 이제 아이폰에 거의 이제 전면적으로 다 OLED를 채용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애플과 삼성전자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노트북이라든지 PC용으로 들어가는 여러 디스플레이들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이 다 OLED가 지금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의 생태계가 상당히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XR 기기, 뭐 VR 기기라든지 XR 기기 이런 새로운 폼팩터에도 OLED 이제 디스플레이가 많이 좀 강조가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세스는 마이크로 LED라든지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어서 OLED 디스플레이 확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스마트폰, 노트북뿐만 아니라 이 AI 디바이스 관련해서도 당연히 그 애플이 만들어내는 비전 프로 같은 이런 XR 기기들도 당연히 AI 생태계가 전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AI 이슈의 확장성을 또 같이 감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딱 1만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고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오늘 코세스를 준비해 오셨고요. 오늘 남은 오후장에 이 코세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오후 1시에 스탁벅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커피 기프티콘 가지고 또 원샷 스페셜 종목과 또 오후장 레시피까지 가지고 알차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